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또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호중 원내대표였습니다. 친문 핵심입니다. 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한 인사를 송영길 대표가 오자마자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오늘 바꿔버렸습니다. 자, 송영길의 이 전격적인 인사는 민주당을 지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말 간당간당 0.59%포인트 차이로 홍영표 의원을 누르고 겨우 당선됐습니다. 그렇지만 친문이 아닌 비문입니다. 물론 친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비주류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거 기간 내내 송영길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특히 이 대출이라든지 이 종부세 등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친문들이 그런 송영길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고위원회는 강성 친문인 김종민, 강병원, 백혜련 등등이 최고위원으로 들어왔지만 백혜련 의원도 요즘 최고위원이 된 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대놓고 진선미를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유동수 회계사 출신입니다. 유동수 의원을 전격적으로 위원장을 시킨 것은 상당히 주목됩니다. 이제 송영길 당대표의 권한을 이용해서 인사를 완전히 친문들이 깜짝 놀랄 사람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수를 점하는 사람들은 역시 친문들입니다. 이들의 반발, 특히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문제 같은 데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아마 난장판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데 어따 대고 지금 친문 문바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한동안 거의 남팔선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 민주당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도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초선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조국 탓이다 이런 말 요즘 못 꺼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친문들에 의해서 장악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이지만 송영길이 정말 35.60%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의 득표를 하고도 당대표에 신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의 권력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말기에는 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정무성은 국회에서 쫓아다니면서 송영길 대표를 소통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불협화음은 좀 피해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자 송영길 의원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LH 사태 등으로 대별되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는 것은 여론조사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만든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부동산 특위 그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유동수 의원으로 전격 교체해버렸습니다. 자,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 기조전환을 본격적으로 뒤흔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문계 최고위원들 특히 강병원 의원들은 지금 이 종부세 경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반발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영길과 최고위원들 사이에 격투가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아주 조심스러운 예감이 듭니다. 자, 송영길 대표 오늘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진선미에서 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인 유동수로 교체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진선미는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4월 27일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시한 부동산 특위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위원장이 교체해버린 겁니다. 진선미 의원. 사실 저도 이 이야기 했지만 진선미 의원이 어떻게 민주당 집권여당의 부동산 특위 위원장입니까? 지난해 11월 당 미래주거 추진단장을 맡았던 당시 임시주택 현장을 방문했던 자리에서 했던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주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의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 궁전 같은 발언을 했다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은 진선미입니다. 그런 진선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이 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장입니다. 관련 부서 상임위의 위원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진선미를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긴 것 같은데 갈아버렸습니다. 송영길. 겉으로는 과중한 업무를 들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친문인 진선미가 아니라 회계사 출신으로 경제정책 전문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유동수로 바꾼 겁니다. 자, 부동산 정책 보완, 규제 대출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송영길이 목소리를 낼 것 같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는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으로 수도권 30만 호를 비롯해서 83만 호의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잘 뒷받침해 나가되 실수요자 대책과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 관련 조정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왔다. 이번만큼은 부동산 대책의 미흡한 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 자, 송영길 대표는 원래 봉하마을, 광주, 5.18 묘소 참배 등이 대개 예정되어 있는데 다 밀어버렸습니다. 부동산부터 챙기겠다는 겁니다. 자, 송영길의 이런 태도는 외견상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송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 고령층의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들어주자, 실수요자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등을 90%까지 풀자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친문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좋은 정책을 네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투였습니다. 지금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친문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영길의 이 발언들은 거의 국민의힘 수준입니다. 자, 홍익표 전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요즘 이제 잘리고 나니까 말할 게 많은 모양입니다. 아무리 주택가격이 올랐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에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홍익표 의원이 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지금 선거 결과를 보고 당혹해하고 있는 겁니다.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강병원 최고위원. 자, 이런 친문계의 강성 발언들을 송영길이 어떻게 해칠 것인가. 아무튼 정격 인사로 송영길은 문재인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진선미 안 돼. 바꿔버려. 잘라버려. 자, 유동수 의원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무총장 대변인 인사 등을 통해서 송영길이 민주당의 비주류들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 간에 언젠가는 한판 일촉즉발의 대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